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컴퓨터 일반 프로그램 언어 중에서 웹 개발 언어 HTML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살펴볼 게 이제 웹에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한다라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가장 기본적인 언어가 이제 HTML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이트에서 흰색 화면에서 마우스 우측을 눌러서 소스 보기를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HTML 언어를 볼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HTML 언어 명령어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다 소스 보기로 보이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어디서 실행하느냐에 따라서 서버 측에서 이제 내부적인 거죠. 우리 눈에는 잘 안 보이지만 내부적으로 서버 측에서 실행되는 게 있고요. 네, 클라이언트에서 이제 실행되는 언어들이 있습니다. 서버 측에서 실행이 되면 어때요? 아무래도 더 빠르겠죠.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언어가 ASP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CLI가 있고 JSP가 있고 PHP 이런 언어들이 있습니다. 좀 생소한 언어들이죠. 그다음에 클라이언트 측 이제 언어에는 이제 우리가 자바스크립트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네. 서버 측 언어를 이제 우리는 용어상으로 SSS다 그래요. 그다음에 클라이언트 측이다 그럼 CSS다라는 이제 용어를 부릅니다. 그러면 이제 먼저 우리가 HTML 언어부터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하이퍼텍스트 메이커 랭귀지다 라고 해가지고 인터넷에 이제 표준 문서고 하이퍼잖아요. 하이퍼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이 이제 인터넷을 받아보면 이런 손가락 표시가 나올 거예요. 그때 누르면 하나 둘 셋 넷 손가락 5개 해야 되는데요. 네, 5개. 자, 하나를 누르면 얘를 누르면 어때요? 또 다른 이제 내용이 열리죠. 또 누르면 또 다른 누르죠. 자, 인터넷에 있는 문서는 자, 다 하이퍼링크로 되어 있는 문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HTML 언어를 이용해서 여러분이 홈페이지 제작을 할 수가 있는데 HTML의 가장 기본적인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자, 형식이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그래서 대소문자 구분 없어요. HTML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면 끝나는 명령어가 반드시 들어와야 돼. /HTML 이렇게 들어와 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헤드라고 적어주게 되고요. 내용이 있으면 적는 거고, 네, 그 다음에 타이틀. 네, 이렇게 적는 거고, 자, 타이틀에 대한 내용을 적어주고, 타이틀 끝났어요. 라고 이제 타이틀 해주고, 또 헤드 끝났어요. 그래서 헤드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body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에 많은 명령문들을 기술하고, 여기까지가 body가 끝났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술해 주는 게 전체적인 구조예요. 그러면 얘네들이 뭐를 의미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HTML에서 /HTML 사이는 이제 HTML 문서의 시작과 끝입니다. 라는 걸 나타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헤드가 있죠. 헤드 시작, 헤드 끝이 있죠. 그래서 웹 브라우저 화면에는 보이지 않지만 여기에 자바스크립트, 스타일시트, 소스를 넣어가지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좀 깊게 들어가야지 이제 이쪽 헤드는 건들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타이틀은 뭐냐면 제목이에요. 여기 써진 것들이 여러분이 홈페이지 보면은요, 화면 맨 위에 이 파란색 부분에 뭐라 적어질 거예요. 이 내용이 여러분이 이제 여기다 기술한 내용이 그대로 이제 여기 오는 거죠. 네, 또 하나의 시작, 뭐, 이런 식으로, 네, 뭐, 건강하게, 뭐, 나의 홈페이지, 누구나 찾는 네이버, 이런 식으로, 네, 제목에다가 이제 그렇게 회사 이름을 적어주게 됩니다. 또 여러분이 이제 자기가 방문하는 사이트, 자주 방문하는 사이트를 즐겨찾기에 등록할 수가 있죠. 그럴 때 등록하기를 딱 누르면 기본적으로 어떤 글자가 써져 있죠. 여기에 써져 있는 글자가 그대로 기본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디와 /바디 사이에 이제 이 많은 명령문들이 있는 거죠. 여기에 들어가는 명령문들은 이제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바디에다가 여기 바디를 쓸 때 달랑 이렇게 바디만 쓸 수 있는 건데 우리가 이제 홈페이지를 만들 때 뭐 글자 크기는 어떻게 할 것인지 색깔은 어떻게 할 것인지 하이퍼링크 색깔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것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예, 전체적인 걸 지정을 할 때 바디 옆에다가 좀 자세하게 기록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바디 부분에 쓸 수 있는 부분을 살펴보면요. 바디 하고 나서 백그라운드 하고 나서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그림 파일 이름을 적어줄 수가 있어요. 그림 파일 이름을 적어주면 해당된 그림 파일이 이제 배경 그림으로 이제 은은하게 깔리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비지 컬러도 쓸 수 있습니다. 비지 컬러는 이제 배경 색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여기다 영어로 써도 돼요. 옐로우, 그린 그렇게 써도 되고 RGB 표현법으로 인해서 이제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샵 하고 나서 뭐 330044 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기는 이제 16진수 표기법으로서 이제 얘가 R 값을 나타내고 이제 얘가 G 값을 나타내고 얘가 이제 B 값을 나타내 RGB 16진수 표기법입니다. 그래서 최대로 올 수 있는 것은 이제 16진수 표기법에서는 00F 이렇게 올 수가 있는데요. 자, 세부적으로 들어간다면 이제 RGB가 여기가 8비트, 8비트, 8비트예요. 그래서 10진수 표기로 한다면 0부터 255까지 이렇게 올 수가 있죠. 그래서 10진수 표기법을 지원하는 경우는 이제 이렇게 써도 되고요. 16진수 표기법으로 쓴다 그러면 0이 이제 16진수로 얼마나요? 이제 0이 되고 두 자리로 255는 FF가 되죠. 00 FF 00 FF 0에서부터 이제 FF까지 이런 숫자들이 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색상표고요. 여러분이 이제 네이버 같은 데서 RGB 색상표라고 눌러보세요.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굉장히 디자인하는 사람들은 색상에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색상이 있죠. 이게 이제 8비트, 8비트, 8비트니까 어때요? 24비트니까 2의 24승까지의 색상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색상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값들은 이제 여기다 표현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여기다가 이제 샵 하고 나서 330044 이런 식으로 이제 넣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하여튼 비지 컬러는 이제 배경 색을 지정하고요. 또 여러분이 텍스트 색깔을 변경을 할 수 있어요. 기본적인 색상 샵하고 이제 색상표. 그 다음에 이제 링크 되는 색깔, 하이퍼링크 되는 이제 색깔도 이제 여기서 이제 색상 지정할 수가 있고, 또 A링크, 네, A링크에 대한 색깔 변경할 수가 있고, A링크는 이제 뭐냐면, 하이퍼링크를 여러분이 마우스로 클릭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어때요? 색깔이 변경이 되어 있죠. 네, 그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V링크도 이제 색깔 지정할 수가 있어요. 이미 방문했던 색상은 내가 이런 색깔로 하겠다라는 걸 지정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여러분이 해석을 해주면 되세요. 그래서 HTML 한 다음에 뭐가 나온다 그랬죠? 헤드가 나오죠. 네, 윗줄이 한 줄로 쭉 써도 되고 이처럼 줄을 바꿔서 써도 되고 이렇게 삐뚤빠뚤 써도 상관없습니다. 타이틀 하고 나서 이제 내용을 적는 거죠. 아름다운 세상이라고 적었고요. 타이틀 맞고 그 다음에 헤드 맞고 헤드까지 막았으면 드디어 여기서 바디가 시작이 돼요. 바디만 쓰고 이제 넘어가게 되면 이제 기본값이 되는데요. 추가적으로 이런 것들을 쓸 수가 있다라는 거죠. 비지 컬러는 하고 나서 FF, R가 이제 다 찼다고 하죠. C, 그 다음에 CC, 이건 색상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텍스트 색상은 내가 이걸로 하겠다. 텍스트에 대한 색상 00, 33, 33 텍스트 색깔은 이걸로 해주겠어요 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왼쪽 전체적으로 왼쪽 여백을 주겠다라는 거죠. 네, 마진은 내가 200으로 주겠습니다 라고. 네, 그 다음에 탑 마진은 뭘까요? 네, 위쪽 여백이 되겠죠. 자, 위쪽에 대한 마진은 내가 100만큼 주겠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에 이제 끝났죠. 꺽쇠 막았으니까 끝난 거예요. 컴퓨터 일반이라는 글자를 표시하고 BR은 줄을 바꿔주세요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까지가 이제 바디가 끝났습니다 라는 거고, 바디 끝났을 때 우리 뭘 치죠? 슬래시 바디라고 해주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HTML 끝났습니다. 슬래시 HTML. 이렇게 해주면 이제 화면에 컴퓨터 일반이라는 글자가 표시가 됩니다. 자, 몇 개의 명령어를 이제 우리가 살펴볼 건데, HR이라는 이제 태그라고 그럽니다. HTML에서는. BR이 아니라 HR이에요. HR은 선을 그려주세요 라는 명령어가 돼요. 그럼 선을 그릴 때 우리 뭐가 필요해요? 폭과
그 다음에 두께, 그 다음에 길이, 정렬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지정을 할까? HR 하고 나서 사이즈. 자, 사이즈는 이제 두께를 말합니다. 선의 두께. 네. 그래서 픽셀로 줄 수 있어요. 뭐, 이렇게 하고, 예를 들어서 50, 그러면 이제 50 픽셀 두께만큼 하겠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와이드는 이제 뭐가 되냐면 길이가 돼요. 네, 선의 길이 퍼센트로 줄 수 있어요. 60% 그러면 지금 보이는 화면에 60%만큼 예, 선을 그어주세요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얼라인이 있습니다. 얼라인 레프트 왼쪽으로 이제 붙여주세요 라는 거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노 쉐이드. 자, 노 쉐이드는 입체적인 선으로 하지 마라 라는 거고, 자, 칼라는 해가지고 뭐 칼라는 하고 나서 뭐 레드 이렇게 해줘도 됩니다. 또는 RGB 색상포 입력해도 되고요. 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거 이제 해석이 되는지 한번 볼까요? 네, HTML 시작이 있고요. 자, HTML 끝이 어딨나 보세요. 슬래시 HTML 있습니다. 헤드 타이틀 내용 줬고, 타이틀 맞고, 헤드 맞고. 자, 바디 시작을 해서 바디 끝날 때까지 안에 있는 내용이죠. 바디 비지 컬러 배경색을 이 색깔로 해주시오. 글자 색깔을 이걸로 해주시오. 왼쪽 여백 200 픽셀만큼 주시오. 위쪽 여백 100 픽셀만큼 주시오 라는 거죠. 자, HR 선을 그어주는데 사이즈 20, 20의 굵기 선을 하나 딱 그어주는데 이 굵기를 20으로 해달라. 그 다음에 이제 가로는 화면에 50%를 해주고 가운데 정렬해라. 노 쉐이드 입체적인 거 주지 말고 선의 색깔은 이걸로 해주세요 라는 거죠. 그럼 화면에 이렇게 이제 선이 하나 그려질 거고, 그 다음에 거기 아래에 컴퓨터 일반이다 라는 이제 글자가 이렇게 써지겠죠. 네,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이제 선을 긋는 거죠. HR 사이즈 20, 와이드 50%. 자, 얼라인 센터, 가운데 정렬, 색깔은 이걸로 해주시오. 그러면 다시 한번 이렇게 선을 그어주겠군요. 라는 겁니다. 그래서 HR은 이래서 선 그리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를 삽입하는 게 img slc예요. 특정한 이미지에서 그림 파일명 이렇게 적어주면 돼요. 이렇게만 적어줘도 되고요. 또는 여러분이 이제 img src는 하고 그림 파일 명을 이렇게 적을 거죠. 예, 그림 파일 적을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가로 세로 크기를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네, 와이드는 하고 픽셀 뭐 100픽셀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높이, 네, 높이도 픽셀 이렇게 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뭘 줄 수 있냐, Alt 하고 나서 설명글을 적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림에다 마우스를 얹어 놓으면 사용자들이 이제 나올 설명문이죠. 그 다음에 테두리 줄 수 있어요. 보더는 3, 그러면 이제 3만큼 그림에 테두리가 들어가는 거죠. 자, 이걸 한번 해석해 볼까요? HTML 시작과 끝이 있고요. 바디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헤드 있고 타이틀 있습니다. 센터, 가운데 정렬해 주세요. 센터를 만나기 전까지 모두 가운데 정렬입니다. 슬래시 센터 만나기 전까지 모두 가운데 정렬. img slc는 이미지 11.gif. 그 화면에 그림을 하나 내놓으시오. 그 다음에 엔터 치고 엔터 치시오. BR은 엔터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그리고 거기다가 컴퓨터 일반이라는 글자를 써 주시오. 그 다음에 또 그림을 표현을 해주고, 이번에는 이제 가로, 세로값, 그 다음에 설명, 그 다음에 테두리. 그다음 이제 그림을 하나 딱 내주고, 가로가 100픽셀, 세로가 100픽셀. 마우스를 놔두면, 여러분 여기다가 마우스를 딱 얹어 놓으면 어때요? 밑에 문해영 이렇게 뜨고, 이쪽에 테두리는 3픽셀만큼의 그림의 테두리를 주세요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제 HTML의 대표적인 명령어들을 이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는 게 폰트 명령어예요. 폰트는 이제 글자에 관련된 건데, 폰트 사이즈는 하고 이제 뭐 숫자를 줄 수 있어요. 그러면 글자 크기는 3만큼 해주시오 라는 거고, 컬러 하고 나서 뭐 글자 색깔 뭐 블랙으로 해주시오. 그 다음에 페이스 하고 나서 이제 굴림, 그러면 이제 굴림체로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요, 이제 HTML 헤드 타이틀, 슬래시 타이틀, 슬래시 헤드 되어 있고, 바디를 시작을 했고, 여기서 바디가 끝났고, HTML 끝났고, 됐죠? 이 안에만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해주면 되죠. 폰트 사이즈는 7, 글자 크기는 7로 하시오. 색깔은 빨강색으로 하시오. 화면에 환영합니다를 표시하십시오. 폰트 명령어 끝났고, 줄 바꾸시오. 그 다음에 또 폰트 사이즈는 4만큼, 색깔은 레드로 태그 교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를 표시하십시오. 여기까지 폰트 명령어 끝, 그 다음에 줄 바꾸시오.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럼 화면에 환영합니다 표현이 되고 줄 바꿔주고 또 태그 교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두 줄에 걸쳐서 이제 표시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하이퍼링크가 있습니다. 하이퍼링크는 여러분이 여기 이제 텍스트가 있다. 그럼 여러분이 이 텍스트를 딱 손가락으로 딱 누르면 어때요? 또 다른 이제 화면이 열리죠. 네. 이때 뭐를 누를 것이냐? 이게 이제 화면에 누르는 거예요. 누르는 거. 화면에 뭐 글자가 보이는 거고 얘는 이동할 거. 어떤 사이트로 이동을 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면에는 이제 다음이라는 글자, 구글이라는 글자, 네이버라는 글자, 그 다음에 그림이 있군요. 네. 자, 이렇게 보일 거예요. 그래서 사용자들이 다음을 누르면 이 사이트로 이동하시오. 구글을 누르면 이 사이트로 이동하시오. 네이버를 누르면 이 사이트로 이동하시오. BR은 어때요? 줄 바꾸세요 라는 거고, 자, 이럴 때 A에 href는 하고 이동할 사이트 이름을 주는 거고, 화면에 표시될 내용 다음이 누르는 거죠. 그래서 이걸 누르면 어디로 이동할지는 사용자들은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친절하게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 알죠. 이걸 누르면 분명히 다음 사이트로 갈 거야 라고 예상할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이걸 누르면 여기서 지정한 사이트로 이동을 하는 거죠. 구글도 마찬가지고요. 네이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이퍼링크를 사용할 때는 href는 이동할 주소, 그 다음에 화면에 나타날 글자, 네, 그리고 이제 링크 끝났어요. 슬래시 a 해주면 됩니다. 자, 이거는 뭘까요? 네, href는 image.jpg, 이미지가 열리게 하겠다라는 거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어때? 이미지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화면에 그림이 있는 거고, 이 그림을 샥 누르면, 다른 이미지가 나오죠. 이거는 보통 어쩔 때 이용하냐면, 여러분이 이제 뭐, 홈쇼핑, 인터넷 쇼핑 같은 거 할 때, 옷 입은 모양을 딱 누르면 그걸 딱 클릭해주면 화면이 더 크게 보이는 거 있죠. 그러니까 파일이 지금 2개인 거예요. 화면에 보이는 이 그림에다가 B라는 그림을 연결해 놓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화면에 보이는 거. 얘는 어때요? 네, 큰 그림이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그래서 가로 세로 값을 100픽셀로 이렇게 잡아주고 테두리 없음으로 해서 이제 보여준 거다라는 거고, 여기까지 이제 하이퍼링크 끝입니다 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이퍼링크를 나타낼 때 href로 시작한다는 거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창이 열릴 때 타겟은 블랭크 그랬어요. 얘를 눌러주면 이 창이 열리는데, 블랭크는 뭐냐면 새 창에서 열리겠다라는 거고, 저거 대신에 탑을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전체 페이지, 현재 페이지 무시하고 전체 페이지를 사용하겠다. 그 다음에 이제 블랭크를 쓸 수 있어요. 네, 새로운 창을 띄워서 보여주세요. 그 다음에 셀프, 현재 창에 보여주세요. 네, 그 다음에 페어런트, 자신을 호출했던 부모 클래스에서 부모 프레임에서 이제 열어주세요 라고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번에는 CGI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GI다라고 한다면 이제 여기 여러분이 이제 개인 홈피다라고 생각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서버예요. 그래서 서버에서 내가 홈페이지를 다운받아서 좀 고쳐서 쓰고 있는 그런 개념인데, 여기다가 이제 방문자 카운트를 내가 넣었어요, 프로그램을. 근데 이 프로그램을 내가 직접 만든 게 아니다 그죠. 내가 언제 이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겠어요. 좀 실력도 부족하지만 시간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서버한테 빌려오는 거죠, 이 프로그램을. 그래서 방문자가 들어와서 이제 여기 딱 클릭을 해주면, 자, 서버 측에서 계산을 해요. 일 증가시켜주는 계산.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다시 보여주는 거죠. 이런 개념이 CGI고, 예를 들면 이제 게시판, 방명록, 카운터, 이게 이제 대표적인 CGI가 됩니다.
네, 그래서 사용자가 이제 자료를 입력하면 웹서버로 보내지게 되고 웹서버는 여기서 프로그램을 실행시켜서 자, 받은 값을 이쪽 화면에서 이제 보여준다. 클라이언트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CGI를 구현할 수 있는 프로그램 언어에는 펄이 있고요. C가 있고 C++이 있고 또 비주얼 베이직 등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사용되는 이제 명령어, 여기서 명령어를 태그라고 하는데요. 이제 폼 태그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input 태그가 있습니다. 폼 태그다라고 하면 이제 HTML에서 CGI 프로그램으로 데이터를 전달한다라는 거고요. 인풋 태그다라는 것은 이제 폼 태그 안에서 입력 양식을 지정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태그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건 이제 두 개만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PHP라는 이제 언어가 있습니다. HTML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차이점은 이제 서버 측에서 이제 내부적으로 실행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홈페이지 제작 도구구나 라고 살펴보고 간단하게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법이 간단하고요. 이제 서버 측에서 실행되기 때문에 어떤 특징적이 빠르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오픈소스고요. 무료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리고 또 JSP가 있습니다. JSP는 이제 첫 글자가 J인 걸로 봐서 우리가 자바로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이제 예측할 수 있죠. 그래서 자바로 만들어진 서버 스크립트고요. 여러 운영체제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 데이터베이스하고 이제 연결도 쉽고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고, 얘도 이제 서버 측에서 실행되는 언어가 되겠습니다. 객체 지향적인 언어고 네트워크의 또 보안성도 뛰어나다라는 이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자바스크립트라고 있는데요. 자바스크립트는 이제 HTML에 좀 텍스트적인 면이 많아요. 이게 좀 화려한 것을 못 꾸미는 그런 형태인데 HTML 문서 내에다가 자, 스크립트하고 이 슬래시 스크립트 이 사이에다가 명령어를 이제 넣어가지고 실행되는 것을 말을 하고요. 자바스크립트는 이제 서버 측에서 실행되는 것이 아니라 클라이언트 측에서 실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동적으로 바인딩 되고요. 소스는 숨길 수 없습니다. 소스를 다 누구나 볼 수가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클라이언트에서 이제 실행이 된다라는 특징적인 것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AJAX다라고 살펴볼 건데요. 자, 이것은 이제 어떤 기술에 대한 조합을 의미를 합니다. 어떤 기술에 대한 조합이 들어갔느냐라는 건데요. 네. HTML이 들어갔고요. HTML. 네. 그 다음에 이제 자바스크립트. 네, 그 다음에 XML 이런 기술들이 이제 조합이 됩니다. 그래서 AJAX는 이 자체가 하나의 특정한 기술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런 기술들의 조합이다, 기술들의 이제 묶음이다 라는 용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AJAX 애플리케이션은 이제 필요한 데이터만 웹 서버의 요청을 이제 받은 다음에 클라이언트에서 데이터에 대한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고요. 여러분이 이제 이거를 기억해 주면 돼요. AJAX는 이제 기술에 대한 문구입니다 라는 거. 그래서 고속으로 화면을 전환할 수가 있고 서버 처리를 기다리지 않고 비동기적인 요청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동기다 그러면 언제 일어날 때인지 모르는 거, 예측할 수 없는 걸 이제 비동기다라고 합니다. 네, 수신하는 데이터 양을 줄일 수가 있고요. 클라이언트에게 처리를 위임할 수도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단점을 살펴보면은요. 단점은 이제 AJAX를 쓸 수 없는 브라우저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것에 대한 문제가 있고요. 또 클라이언트에 대한 기능이 한정이 되어 있다라는 거고, 또 보안상의 문제점이 있다라는 거, 디버깅이 또 용이하지 않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요청을 남발을 하면 이제 서버 부하가 증가될 수가 있다.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냥 한번 가볍게 읽어보면 되겠고, 우리는 기억할 것은 AJAX가 이제 특징적인 거, 깊게는 이제
깊게보다는 이 정의, AJAX가 무엇인지 이런 정의에 대해서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